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 문제로 부부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여러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목동에 사는 어느 젊은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 등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 6살 먹은 딸만 홀로 남았다는 뉴스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선 상세한 사정과 사건의 전후 과정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갖가지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도 발생되지만 경제난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넓은 아파트를 매입하려다 생겨난 문제로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니 세상을 오래 산 사람으로서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도대체 아파트란 집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집 문제나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특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신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집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집이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아주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의 가사와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같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집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집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상한 목적과 방향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거주 기능이 주된 목적인데도 그런 순수한 기능보다는 부동산적인 의식이 강하고 행복과 단란을 가꾸기보다는 지나치게 편리하거나 독립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가족들이 쉬고 포근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들끼리, 이웃끼리, 지역끼리 삭막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닌 집이냐, 심지어는 살고 있는 아파트 위치나 아파트 평수가 사람을 평가하고 끼리끼리 문화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만드는 도구로 전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 각박한 삶을 조장하는 아파트에 대한 말씀인데,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삶이 삭막하고 각박해졌다고들 합니다. 이웃이니 인심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고 심지어는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 형제라는 것도 예전만 못합니다. 오직 내 것, 우리 가족, 우리 동네 등 끼리끼리 문화와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된 것인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아파트라는 집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홀로 살기에는 그만입니다. 나 혼자, 내 가족끼리 지내기에 이같이 좋은 공간은 없는 것이죠. 현관문만 걸어 잠그면 독립성이 완벽해서 이웃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각자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성같이 만든 아파트 단지 입구와 아파트 경계는 이웃 동네와 단절시켜 지나치게 프라이버시가 완벽해서 도대체 가족이나 이웃 또는 동네와의 교류도 거절한 채 살아가게 만들어졌고, 또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며 거기에 이 아파트라는 집은 그러한 사회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아파트는 이렇게 각박한 삶과 사회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곳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곳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나 생활 편의시설, 또 직장 등의 문제로 서울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여기에 아파트라는 독립적이고 살기에만 편한 집을 좋아하며 자기네들끼리 그저 편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목동 젊은 부부도 딸아이 교육 때문에 어떻게든 목동에서 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넓은 아파트의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빚다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였는데, 물론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을 위해,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지나쳐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진다면 과연 그러한 노력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길에 살기 좋은 곳과 살기 좋은 집, 그야말로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런 곳에서 그런 아파트만 고집하며 그렇게들 살려고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인간극장이나 한국인의 밥상, 건축탐구의 집, 한국기행, 심지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등의 프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음 네 번째로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인데, 아파트로 인한 문제는 비단 이런 비극적인 사건 말고도 폭등하는 아파트 값과 아파트 전세난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어느 정치인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아파트 전세난이나 폭등하는 아파트값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집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와 같이 지구 종류도 많고 집이 많은 나라도 없으며 넓고 좋은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아파트 등을 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두가 이 아파트로만 몰리다 보니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마를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값은 엄청나게 비싸지요. 분양가는 땅값이나 건축비 등 원가보다 훨씬 높고, 또 거기다가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고 또 매년마다 엄청나게 폭등하니 이 아파트라는 집은 다른 종류의 집과는 비교가 안되게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아파트값 폭등이나 아파트 전세난 등의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별난 아파트에 대한 지나친 환상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파트보다 더 살기 좋은 집도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아파트 값은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려 20억 원 내외이며,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살이인 아파트 전세가는 10억 원 내외인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비용인데도 왜 꼭 그런 지역에만, 왜 꼭 아파트에서만 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돈과 그런 돈을 가질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좁고 답답한 아파트보다 훨씬 살기에도 좋고 그야말로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좋으며 특히 코로나 시대에 건강에도 좋은 집은 많습니다. 그러한 집을 설명하려면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대표적인 몇 집을 설명한다면, 판교 단독주택이나 요즘 대도시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러한 사례인데, 이러한 집들은 대부분 마당과 정원이 있는 집도 있고 또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자녀방 등은 당연하고,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오디오룸, 운동실 등 다목적실, 서재, 다락, 옥상 정원 등이 있어서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온 가족과 함께 다양한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집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 인간극장 등 방송에 나오는 자연 환경 좋고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추억을 만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원주택 등은 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이러한 집들은 아파트값, 아니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 정도면 뒤집어 쓰고도 남을 정도인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없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가족 모두가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고달픈 인생길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것인지, 정말이지 이런 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로 인해서 부부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집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각박한 삶을 조장하는 아파트. 세 번째로는 어떤 곳수,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네 번째로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다섯 번째로는 아파트보다 더 살기 좋은 집도 많다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가 있고 각자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 그리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로 인한 이런 끔찍한 사고와 요즘 아파트 전세난 등을 보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산다는 것이나 특히 비용이나 부동산적인 측면 등 모든 면을 보더라도 아파트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난이 심할 이런 기회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혹시라도 이러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되거나 인생을 역전시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그동안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이런 분들과 사례를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분들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 이러한 데 대한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